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 미연. 매일 밤 한 남자가 그녀의 꿈에 나타나 손짓합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지만 대학생이 된 후 꿈은 더욱 생생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그 남자를 실제로 만나고 운명처럼 이어진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꿈꾸는 사랑.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경이로운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꿈속에는 항상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피식 웃고는 어딘가로 손짓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항상 그 남자의 뒷모습만 보다가 꿈에서 깨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소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남자의 얼굴과 미소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꾸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떨 땐 매일 밤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남자가 나타나고 저를 보며 웃고 어딘가로 가는데 제가 따라가다가 깨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그 남자는 평소와 다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죠.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읽을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혼자 그 꿈의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성적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저 침대에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났죠. 가끔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적어도 꿈속에서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연예인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아이돌 그룹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평범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세계로 들어갔을 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A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죠.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는 설렘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엄마와 저는 자취방을 구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건물은 높았어요. 제 자취방은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 건물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이 새로운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대학 생활은 신선했습니다. 자유로웠고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그 꿈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더 강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수업, 과제,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밤에는 피곤해서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꿈속이라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과 몸이 뜨거워졌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여대생인데 말이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평소보다 붉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토스트를 굽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고향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이상한 꿈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꿈을 꾸었거든요. 꿈속에서 저는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의 체온, 숨소리, 손길까지 전부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팬티가 젖어 있었고 온몸이 후끈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저는 샤워를 하며 자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차가운 물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마치 정말로 잠자리를 가진 것처럼 피로했고 몸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신다면 저를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았거든요. 은큼한 아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어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의심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비밀을 안고 살았죠. 대학 도서관에서 꿈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꿈은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다.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 꿈은 과거의 기억이다. 여러 이론이 있었지만 제 상황과 딱 맞는 설명은 없었어요. 인터넷에서도 검색해 봤습니다. 반복되는 꿈속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 성적인 꿈의 의미,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글도 읽었지만 저와는 달라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문제는 그 꿈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두세 번으로 늘어났고 나중엔 거의 매일 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성행위는 갈수록 더 적나라해졌어요. 수처녀인 저로서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침마다 땀에 젖은 침대 시트를 보며 자책할 뿐. 왜 나는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친구 수연이와 학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고향 친구로 같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수연이는 연애 경험이 많았고 남자친구도 있었죠. 미연아,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사실 이상한 꿈을 자주 꿔. 꿈? 무슨 꿈인데? 어떤 남자가 계속 나타나. 수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말하진 않았어요. 그저 같은 남자가 꿈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만 얘기했죠. 혹시 내가 관심 있는 남자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데 인정 안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 그럼 혹시 과거에 만난 사람? 어릴 때 옆집 오빠라든지? 수연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유명인? 배우나 가수? 아니,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수연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웃었습니다.
그럼 전생의 연인이나 미래의 남편 아닐까? 운명의 상대라든지 전생의 연인, 미래의 남편, 운명의 상대. 그런 말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잖아요.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도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꿈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꿈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밤에는 그 남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어요. 꿈속에서 느끼는 흥분과 온몸에 퍼지는 전율과 희열이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 남자 이름을 들었습니다. 김성수.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떠올릴 수 없었죠.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21살이 된 어느 봄날, 사회복지과 과제 때문에 달동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현장 조사가 필요한 과제였거든요. 저는 메모장과 핸드폰을 들고 달동네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들을 사진으로 찍고 메모했죠.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봤던 풍경이 생각나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봄볕은 따뜻했습니다. 골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봄 냄새가 가득했어요. 담벼락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노란 개나리가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어요.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눈에 들어왔죠. 평범한 달동네 슈퍼였어요. 하지만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꿈에서 봤던 슈퍼였습니다. 잠시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슈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라한 추리닝 차림의 남자가 나왔어요. 비닐봉지에 소주 5병을 들고 있었죠. 43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얼굴, 꿈속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초라해졌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것처럼요. 아니, 정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남자는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어요.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따라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골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계단도 나타났어요. 그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몇 번이나 되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향했어요. 이게 미친 짓인 줄 알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꿈속에서처럼 저는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대문도 없이 현관문만 달려있는 초라한 집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도 소리가 없었죠.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갔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요. 계세요? 실례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미연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는 방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작은 술상이 놓여 있었고 소주잔 2개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죠. 잔이 왜 2개일까?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이미 앉아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한 장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죠. 그는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한 잔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다시 잔을 채우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앉으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모으고 앉았어요. 남자가 제 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잔을 들어 또 마셨죠. 저는 눈치를 보다가 잔을 들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소주였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쓴맛이 확 퍼졌고 위까지 화끈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작게 크 소리가 났어요.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따라줬죠.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어요. 깊고 슬픈 눈빛. 2잔, 3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이 상황이 꿈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기, 꿈에서 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짓했어요. 옆에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정리하며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조신하게 앉았죠.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가지마.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지마. 그냥 같이 있어줘. 그리고 와락 저를 안았습니다. 놀라서 몸이 굳었지만 거부할 틈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그 친밀함과 안정감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느껴졌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너를 꿈에서 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계속 꿈에서 만났어요. 제 말에 그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너도 나를 꿈에서 봤어?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난 더 오래전부터 널 꿈에서 봤어.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김성수, 그의 지갑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어요. 마치 꿈과 현실이 뒤섞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의 손길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꿈에서 수없이 경험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는 젊은 시절 큰 회사에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망하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약혼도 해본 적 없다고요. 그저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꿈에서 널 만났어. 처음엔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점점 자라더라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그를 꿈에서 만나왔지만 그는 더 오래전부터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계속 같은 여자아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어.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난 널 기다렸어. 언젠가 현실에서 만날 거라고 믿었거든.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손길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만났던 순간들, 현실에서의 삶, 모든 것이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성수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부드럽게 제 손을 감쌌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요. 미연아. 그가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난 널 사랑해.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방금 만났는데요. 제 말에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우린 10년 동안 만나왔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꿈에서 오랫동안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제 입술에 그의 입술이 닿았어요. 꿈에서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자 마치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번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꿈속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더 강렬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살과 살이 맞닿았어요. 꿈속에서 수없이 나누었던 사랑을 이제 현실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꿈에서보다 더 단단했어요. 피부는 거칠었지만 그의 터치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소중히 다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물을 대하듯이. 첫 경험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온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품에 안기니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처럼요. 통증이 있었지만 곧 쾌감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숨소리, 체온, 손길, 모든 것이 꿈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생생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다시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완벽했습니다. 몇 번이나 나를 하늘에 띄워주었었고 그 흥분을 넘은 쾌락에 빠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했습니다. 꿈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온몸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방 안은 조금 어두웠지만 거실의 불빛에 분간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두렵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술은 이미 다 마셔버렸고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성수 씨, 불렀습니다. 응, 그가 대답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아니면 꿈인가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중요한가? 그의 질문에 생각해 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가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꿈이든 현실이든 우리는 지금 함께 있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그의 체온이 제 마음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연아, 이것만은 알아줘.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네.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난 평생 너만 기다렸어. 처음 꿈에서 널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현실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어.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길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수 씨, 불렀습니다. 응? 저도 성수 씨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 첫사랑은 꿈속에서 시작됐어요. 그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우리의 나이 차이, 서로 다른 환경, 사람들의 시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꿈속에서처럼.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나의 허리로 다가왔고 마음은 이미 빨려 들어갔습니다. 첫 경험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깊은 믿음이 우리 사이에 흘러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불안을 모두 녹여버렸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고 나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영혼이 다시 만나 완전해진 것처럼 그의 숨결, 부드러운 속삭임, 모든 것이 더 생생해지고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그의 리드에 시간은 멈춘 듯했고 우리만의 세계에서 나는 여러 번 하늘을 날았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잦아들고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밀려드는 환희의 이성적인 사고는 저 멀리 아득해지고 오직 감각과 감정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교감이자 환희였어요. 육체적인 만남을 넘어 영혼의 결합이 세포 하나까지 깨워주었어요. 격렬한 사랑 끝에 그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잦아들고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평온에 점점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잘자 미연아.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는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를 생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나의 몸이 심하게 갈망했거든요. 이번엔 그가 깔끔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더군요.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방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포근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첫날보다 더 깊고 강렬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갈증을 참았던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목말라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 자유로워졌고 저도 더 대담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맞아떨어졌어요. 그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사랑했고 저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의미야, 미연아.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기묘한 관계가 제게는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늘어갔어요. 그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마음이 허전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집에 있어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가끔 고향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했지만 성수 씨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수연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연아, 너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부정했지만 수연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거짓말.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자꾸 핸드폰 보고 미소 짓고 수업 중에도 멍하니 있고 딱 연애하는 애 같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연애 중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연애는 아니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꿈에서 만난 남자와 현실에서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것도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그렇게 만남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슬픔 가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외로운 세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 마치 저를 기다려온 것 같은 그의 말들. 성수 씨는 젊은 시절 IMF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떠났대요. 그렇게 혼자 살아오다가 어느 날부터 꿈에서 저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이유였어, 미연아.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한 운명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의지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눈빛만으로도 내 마음에 전해졌어요. 밀려오는 감정에 키스를 하며 그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했고 서로의 몸에 가려진 조각들을 뺏어버리면 이전의 만남들이 우리 사이의 벽을 모두 허물어 놓은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색함도 망설임도 없이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실해서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내 마음을 전하며 말보다 강한 교감이 우리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몸 위를 지날 때마다 전율이 일었고 그는 이제 내 몸의 지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 그의 리듬에 나를 맡기니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의 만남들이 서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고 모든 접촉이 증폭되어 느껴졌습니다. 그가 귓가에 속삭이는 말들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우리의 교감은 이제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절정의 순간들은 이전보다 더 강렬했고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영혼의 승화와도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서로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땀으로 빛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나누는 완전한 합일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 사이의 사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번 새롭게 서로를 발견하는 여정 같았어요. 사랑해, 그 말이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흘러나왔을 때 그 말의 무게와 진실함이 공기 중에 남아 떠돌았어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으며 우리의 연결이 육체적 경계를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깊어진 사랑 속에서 나는 완전한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아침이 오면 그날을 기억하며 돌아서며 기약했고 며칠 후 여느 때와 같이 이번에도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술상도 이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이게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슈퍼마켓으로 뛰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저기, 이 근처에 사는 김성수 씨 아세요? 40 넘은 남자분인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성수? 아, 그 사람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짐도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요? 언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글쎄, 그 사람 혼자 살았거든요. 조용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더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곳에서 그와 함께 있었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자취방에 들어서자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고향의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누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날 밤 이후로 꿈에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 달동네를 찾아갑니다. 혹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요.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수, 당신은 누구였나요? 왜 제 꿈에 나타났고 왜 사라진 건가요? 대학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미연아, 너 정말 괜찮아? 수연이의 물음에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옛 동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장소에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의 김성수였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처음 꿈에서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기다렸어, 미연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대답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함께 갈까? 그가 물었고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빛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어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답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를 기억합니다. 꿈으로 배운 사랑, 그리고 사라진 남자. 이제는 제가 그를 찾아갈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꿈속에서든 현실에서든.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아직도 가끔 그 달동네를 찾아가곤 합니다. 이제는 그곳도 많이 변했어요. 재개발이 진행되어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낡은 집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꿈에서 그를 만납니다. 더 이상 성적인 꿈은 아니에요. 그저 손을 잡고 걷거나 같이 누워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꿈이죠. 어떻게 지내? 그가 묻습니다. 잘 지내요. 성수 씨는요? 나도 잘 지내. 널 기다리고 있어. 항상 그렇게 말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그때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저의 첫사랑은 이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진행 중인지도 모릅니다. 꿈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